그동안 남북한 역사학계의 교류는 연구 논문을 입수해서 서로의 견해를 파악하는 것이 전부였다. 남북 학자들이 역사 유적을 공동으로 답사하는 건 분단 이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저희가 북쪽의 문화재 또 고인돌을 전문으로만 듣다가 정말 처음으로 그걸 실제 답사하고 그것도 북쪽의 전문가이신 석광룡 교수와 같이 답사하게 되니까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도록 가슴이 벅차가지고 감미가 무량합니다. 남의 학자들과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일에서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동행하니까 상당히 정말 제 마음은 기쁩니다. 민족 역사 문제는 민족의 전원과 관련된 문제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키는 문제인데 이 민족 역사를 공동으로 같이 북과 남의 고고학자들이 이런 답사의 한 길에서 같이 나가서 지금 우리 남북 학자들의 첫 답사지는 9월산이 바라다 보이는 황해남도 은율군. 석광준 교수의 안내로 일행은 은율군 관산이 마을 뒤편 언덕에 올랐다. 좌우 균형. 이게 지금 대칭 비대칭 수법을 썼다고요, 이 사람들이? 해발 80m 산마루에 거대한 고인돌이 서 있다. 덮개돌의 길이가 무려 8.75m. 높이도 사람 키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 고인돌이 바로 남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그 유명한 관산리 고인돌이다. 도굴꾼에 의해 서쪽 마금돌이 훼손되긴 했지만 수천 년 전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 관산리 고인돌을 석 교수는 희대의 걸작품이라 말한다. 실제로 관산리 고인돌에 담긴 치석술은 놀라웠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덮개돌. 지금 이 길이가 한 8.75m 정도 됩니다. 8.75m 되는 이 돌을 거의 두께가 30cm 안팎으로 일정하게 이 두께가 이루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그 치석 기술로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지금은 뭐 철기를 가지고 정이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 청동시대 사람들이 끄는 연모를 가지고 이렇게 큰 돌을 떼어낸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유례가 드문 거라고 생각됩니다. 관산리 고인돌의 덮개돌은 무게가 50톤이 넘는다. 이 거대한 돌을 어떻게 축조했을까? 언덕 맞은편 500m 떨어진 지점에 바위산인 9월산이 있다. 이곳이 채석장으로 쓰였다고 한다.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보면 먼저 바위에 쐐기를 박은 후 여기에 물을 뿌리면 나무가 팽창해서 바위가 잘려나간다. 돌은 통나무를 이용해 운반했을 것이다. 50톤을 운반할 때 필요한 인력은 약 400명. 덮개돌을 고임돌 위에 올리기 위해서는 흙으로 언덕을 만든 후 통나무를 이용해 끌어올린다. 다시 쌓은 흙을 완전히 제거하고 앞뒤로 마금돌을 세우면 이렇게 고인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산리 고인돌처럼 덮개돌이 큰 것일수록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돌을 뗄 때 한 건지 아니면 나중에 세워놓고 다듬은 건지 뭐 그런 좀... 고인돌을 얹기 전에 사전에 치밀한 계산이 필요했을 것이다. 실제로 관산리 고인돌 발굴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덮개돌의 무게중심과 무덤방의 중심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관산리 고인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고인돌 가운데서 덜을 다듬은 솜씨에 있어서나 축조 기술 공학적 측면에서 보나 그 다음에 중력 중심을 맞춘 말하자면 대칭수법 이런 걸 볼 때 상당히 세련되고 발전된 형태다. 관산이 고인돌이 발견된 것은 지난 1894년 이곳을 여행하던 영국 선교사들에 의해서였다. 높은 산마루 위에 우뚝 서 있는 이 탁자 모양의 돌을 당시 선교사들은 제단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고인돌이 무덤으로 밝혀진 것은 불과 40년 전, 지금은 충주 속에 잠긴 제천 황성리 고인돌에서 인골이 출토되면서부터였다. 인골의 주인공은 30대 남자로 밝혀졌다. 이어서 대구 진천동에서도 엄마와 아기의 유골이 출토됐다. 고인돌은 무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무덤으로 볼 수 없는 고인돌도 있다. 일렬로 도열하듯 서 있는 곡천 고인돌 중 가장 큰 1호 고인돌만 유독 무덤방이 없다. 제단의 기능을 했던 것이 틀림없다. 고인돌이 제단이었을 가능성 중에 또 하나로 꼽고 있는 것이 입지 조건이다. 중국 요동 지역에서 가장 큰 이 고인돌은 산마루에 우뚝 서 있다. 입지 조건이나 형태가 관산이 고인돌과 똑같다. 중국 학자들은 이 고인돌을 제단이나 종교적 집회의 장소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지역적으로 한 반경 10km 이내에 고인돌이 구릉 위에 이런 탁자식 고인돌이 한기가 단독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요동과 이 서북지방이 특징적으로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순수한 무덤으로서의 기능보다는 이 구릉 밑에 존재했던 그런 마을들 사람들이 어떤 일정한 시기에 와서 종교적 집회를 하던 그런 신성한 어떤 그런 장소로 활용됐을, 제단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겠습니다. 관산이 고인돌이 무덤임을 밝혀주는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곳이 원래부터 제단이었는지 아니면 무덤과 제단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도시락을 푸짐하게 샀어. 여기 쌀떡하냐? 선생님, 남쪽에서는 고고학자를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맨날 바깥으로 싸돌아다니니까.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래서 맏아들, 둘째 아들을 낳고 세 번째 체내 2년씩, 3년씩 차이란 말이야. 막내 아들은 7년 차이라고. 그때는 저 산야에 가신 적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 어떻게 조사대회단 하니까 출장 갔다 와서 실수했다고야.